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역시 침체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현재 아파트 시장의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8% 하락했습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거래 절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일평균 매매 거래 건수가 2월 들어 지난달에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가뭄에 콩나듯 초급매만 거래되면서 시세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8.3건으로 지난 1월 60.6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을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 또한 급감하고 있는데요.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26.1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셋째 주 25.3을 기록한 이래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공급 물량 증가로 역대급 거래 절벽, 빙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지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 시장의 위축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봄 이사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될까요? 가격 조정 국면인 아파트 시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 시간만큼은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을 지금 만나뵈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매수자가 어느 정도 많으냐, 어차피 매수와 매도, 가격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 서울 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100을 기준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구별했을 때 매수자가 많은 부분 자체는 100 위쪽이고요. 매도자가 많은 부분 자체를 이 아래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시점을 봐서 2018년도 8월부터 현 시점까지, 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2018년도 8월 달에 매수 지수는 165% 정도의 굉장히 높았었죠. 올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서 현재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줄었다. 그 영향은 예전과 달리 대출 그리고 세금 등의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포기하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의 그래프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매년 1월 달의 평균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가 최고로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매매 가격 지수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근 1년간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위쪽에 파란 선이 매매고요. 아래쪽에 붉은 선이 전세 곡선인데요. 실질적으로 매매는 하락을 했지만 조정 국면에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가 굉장히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전국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1월 지난 연도 1월 말일 기준에서 2월 첫째 주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하락했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잠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쪽 지금 하늘세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28일 날에 변동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보다 진한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2월 첫째 주 19년도 2월 4일 날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그래프만으로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하락폭이 둔화. 이사철인가? 자, 이사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봄에 3, 4월, 5월 달에 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실적으로 12월, 1월 중에 많은 계약분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이 하락폭의 둔화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떤 영향에 미쳤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언론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현지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대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과연 떨어져 있느냐. 막상 가서 가격대를 물어보게 되게 되면 아직 내가 언론에서 봤던 가격대만큼은 안 내려와 있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더 많았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현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중소형 평형대의 고가 아파트, 가격대가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합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의 견인차를 하는 거는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의 견인차, 수요량과 공급량에 있어서의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전세가도 그에 딱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는 견인을 하고 있는 거는 9억 넘는 고가 아파트의 일단은 견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품인 재화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매수작, 매도작.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니면 저도 매수자이자 매도자예요. 전 국민들이 주택보급률이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있어서 매도자이자 매수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돌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3억에서 4억이 오른, 아니면 2억에서 3억이 오른 아파트를 이 가격 밑으로 내놓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물건들은 급매, 정말 급한, 아니면 경매 물건으로 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의 매매 지수의 하락폭보다 전세가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1월 9일 대비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억 이권 이하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소폭 상승한 데 반해 9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0.81%가 가격이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말에 반증하는 그래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위해서 제가 이 설 이후의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거래된 양과 청약 부분 자체에 있어서 신청했던 양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 올해도 실수요자 위주로 첫 번째는 중소형. 지난달 청약시장 모 지역에는 3천여 명이 줄을 서는 청약시장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입지. 될 만한 입지의 단지는 아직까지는 줄을 서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염두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서 좀 더 우월한 나만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